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네, 저는 중계동 중앙하이츠에 네. 6년 실거주를 했고요. 네. 제가 지금 창동에 삼성 매미안 아파트를 매수하고 싶은데 그 매수 시기하고 네. 그 이제 매수 보유 가치가 지금 중계동과 창동을 비교하고 싶거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중계동 일단 중앙하이츠를 매도 후라고 말씀 주셨는데 2년 실거주 하셨다고 말씀 주신 거죠? 6년이요. 네? 6년. 6년이요? 아, 6년 네. 실거주 하셨고 중앙하이츠를 매도한 다음에 창동 삼성 레미안으로 이제 이주하면 어떨지 미래 가치까지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팀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께서 이사를 생각하시게 된 계기가 뭐 집이 네. 좁다거나 아니면 살기 불편하다거나 이런 이유 때문이신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뭐 평수는 여기 중계동이나 창동이나 평수는 같은 평수인데 네. 중앙하이츠가 아무래도 여기가 그 단지가 500세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네. 그리고 상승 가치가 그렇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별로 이렇게 여기가 저평가돼 있고 네. 그리고 창동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는 창동에 지금 호재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이쪽으로 이주를 하고 싶은 것도 있었는데요. 네네. 지금 창동 그 상승 가치하고 중앙하이츠 상승 가치를 보니까 올 봄에만 해도 창동이 상승 가치가 좀 높았는데 지금은 중앙하이츠도 지금 상승 가치가 좀 약간 올라가고 있는 상태라 네. 제가 이걸 그러니까 매도를 약간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시청자님 말씀하신 속에 답이 있어요.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말씀하신 걸 쭉 해가지고 하나로 딱 요약을 해보면 똑같다예요. 똑같다. 아. 여기나 저기나 똑같다. 아, 그래요?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지금 살고 계신 중계동 네. 그리고 창동 이 두 가지 비교를 해볼게요. 네. 자, 중계동이 창동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쪽은 네. 그 교육 그렇죠. 은행 교육이 사거리 좋죠. 저희가 은행 사거리가 한 10분 정도 걸어서 10분 정도 네네. 걸리는데요. 아무래도 교육 특구 지역이긴 하거든요. 네, 그것만 말씀하셔도 충분합니다. 어차피 뭐 중계동이 서울의 3대 교육 도시인 걸 모르는 사람은 없으니까. 네. 자, 교육이 좋아요. 그러면 중계동에 있는 그 하이츠 아파트가 창동 삼성 아파트보다 단점은 뭘까요? 그러니까 소규모 아파트이고요. 네. 뭐 그렇게 그다지 크게 단점은 없어요. 단지 규모 네. 마이너스. 네. 자, 그러면 개발에 대한 이슈는 어떨까요? 근데 개발에 대한 이슈는 제가 그 창동은 아무래도 GTX하고 네. 뭐 아레나 공연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호재가 있는데 네. 지금 중계동은 그 동부가 경천철 외에는 그다지 없고요. 그리고 또 은행 사거리하고 여기하고는 또 굉장히 거리상으로는 한 5분 10분밖에 안 되는데 네. 이 가격이 상승 효과도 되게 많이 다르거든요. 길게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 자, 네. 개발에 대한 이슈는 창동이 더 낫다. 네. 중계동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제가 볼 때는 자, 쭉 해가지고 어디가 더 조금 낫고 어디가 더 어떤 부분에선 조금 덜하고 이런 것들을 쭉 요약을 해서 네. 이걸 종합적으로 점수를 낸 게 뭐냐면 가격이에요. 네. 자, 지금 가격이 중계동 아파트가 비싼가요? 아니면 저희 창동 아파트가 비싼가요? 창동이 좀 더 비싸요. 자, 창동이 조금 더 비싸. 그러면 얘가 조금 더 우세하다는 거예요. 아. 지금 말씀하신 모든 게 다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아. 자, 그러면 지금 조금 더 비싼 얼마 정도 차이나요? 올 봄은 한 1억 정도 차이가 났는데요. 네. 지금은 1억 안쪽이에요. 자, 1억 안쪽 차이. 그러면 네. 얘를 팔았을 때 시청자님이 내셔야 되는 비용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 비용이 뭐 세금이 될 수도 있고요. 중개 수수료가 될 수도 있고요. 등기 네. 비용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자, 그런 비용들을 쭉 고려했을 때 이게 뭐 1, 2천 깨진다고 가정을 할게요. 또 취등록세도 네. 있고 하니까 네. 이거 이상 아마 깨질 겁니다. 네. 자, 요 비용 감안하더라도 일로 이사 가는 게 유리할 거냐? 네. 라고 보면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시청자님은 요 동네 요 동네만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 뭘 자꾸 보냐면 요 네. 짧은 시간 동안 가격이 왔다 갔다 한 거를 보면서 아, 여기 더 유리한가? 여기로 가야 되는가? 이런 걸 자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네. 어차피 지금 시청자님 이사 가면 몇 년 동안 사실 거예요? 창동에서? 그냥 거기서 네. 쭉 한 못해도 그렇죠. 한 5, 6년 정도는 그렇죠. 그러니까 살아야 아무리 될 거라. 못해도 최소 2년이죠.
네. 최소 2년에서 보통 사람들이 한번 이사를 가면 네. 내 집에서는 그래도 5, 6년 이상은 거주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한 5, 6년 동안이라는 아주 그래도 중기 정도 수준에서의 네. 차트를 보면 창동 움직인 거랑 노원 중계동 움직인 거랑 큰 차이가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 비교해 가면서 여기로 갈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거예요, 제 말씀은. 아, 그런 그 창동에 그런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게 지금 가격이라니까요. 아,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저희가 그 상계역하고 가까운데 상계역 주변으로 지금 네. 재건축이 들어서서 뭐 삼성 프루지오 아파트하고 롯데캐슬 지금 프루지오는 입주가 된 상태고 롯데캐슬은 지금 건축 중이거든요. 그런 것도 저희 그 집값 영향에 좀 크게 미치나요? 시청자님 아파트 재건축되는 거 아니잖아요. 네. 노원구 전체에서 재건축이 가능한 현재 가격대에서 가능한 아파트는요 2개밖에 없어요. 네. 5단지 8단지가 저밀도 지구잖아요. 네. 나머지들은 다 중밀도 이상이라고요. 네. 거기다가 상계동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 네. 굉장히 평수들이 작아요. 네. 평수들이 작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같은 1000세대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네. 같은 1000세대가 될 수가 없겠죠. 같은 1000평의 토지 면적이라고 하더라도 아, 어떤 그러니까 중대형과 섞여 있는 단지는 조합원이 500명이야. 네. 근데 상계동처럼 굉장히 소규모 지분으로 쪼개진 데는 1000명 가까이 된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네. 어디에 사업성이 더 좋을까? 네. 당연히 적게 쪼개진 데들의 사업성이 조금 더 유리하겠죠. 아, 그래서 상계동 쪽은 용적률과 지금 그 동네들의 가격대를 비교를 했을 때 아직까지 중밀도 그러니까 150% 이상의 아파트들까지 재건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 손 치더라도 거기 있는 요 권역의 아파트들이 전체가 재건축으로 갔을 때는 효과가 굉장히 큰데 한두 개 단지 재건축되는 것 가지고 효과가 크다라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요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세밀하게 보지 마세요. 네. 부동산은 그렇게 쳐다보시면 사실은 큰 재미를 못 봐요. 아,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많아요. 2년에 한 번씩 이사 다니시는 분들. 네. 양도세, 비과세 요건만 충족하면 계속 띵뛰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한 자리에서 눌러 사신 분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형태의 동네 이사를 다니시는 분들은요. 너무나 세밀한 것까지 다 지켜보거든요. 근데 사실 부동산 투자를 우리가 봤을 때는 1, 2주 단기 차트 보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최소 5년, 10년이니까. 그래서 조금 더 넓게 지역도 조금 더 포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요 한 동네 창동이나 노원, 상계동이나 저기 밑에 강남, 송파, 서초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슷한 동네예요. 요 동네에서만 보실 게 아니라 전체 지역적으로 한번 시야를 넓혀보시는 게 더 유리하겠다. 큰 관점에서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